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7회 감정평가 시험에 합격한 김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좀 저도 어색한 게 저번 주까지 저 여기서 문제 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어떻게 이제 합격을 하게 됐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합격 수기를 올리고 왔어요. 제가 정말 많이 썼는데 그 모르시는 부분은 거기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제가 그 합격 수기 중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오늘 실무 이론 법규 세 과목의 그 각 특징, 어떤 이 과목의 취지, 제가 느끼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사실 여러분이 저한테 어떤 막 끄집어내고 싶은 건 어떻게 도대체 효율을 올렸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효율을 높인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소에 하던 어떤 습관들도 다 그 합격 수기에 적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어떻게 효율을 높였는지, 제 생각에는 그것까지 오늘 해서 실무 이론 법규 3개 말하고 기타 저의 어떤 습관 말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생각하는 어떤 실무를, 아마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그 성적을 보시고도 아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꽈락률이 이제 80%였고, 과연 이 과목이 내가 연습을 해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약간 운에 맡겨서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무를 정말 진짜 식상한 얘기인데 기본기가 정말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본기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각자 나는 이 정도면 기본기 충분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해서 그 기본기가 다른데, 제가 생각하는 기본기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한 능력, 어떤 그 특수한 자료가 나왔을 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목차와 어떤 문장 표현, 그런 어떤 글을 쓰는 속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갖춰진 사람은 예를 들어 개별 요인 하나 자체가 특이하게 나왔다고 해서 내가 이거 목차부터 지금 안 잡히기 시작하는 거에서 그 목차 체계 전반이 흔들려 버리면은 실무는 어떤 그런 거에서 약간 페이스가 말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저는 어떻게 문제를 연습을 했냐면, 사실 천점이나 뭐 연습 문제, 뭐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이미 내가 여기서 단가가 틀리면 틀린 게 알잖아요. 이미 이 숫자가 틀리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저는 아는데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답이랑 다르죠. 근데 답이랑 다른데 답이랑 다른 상태에서 뻔뻔한 대로 결론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결론으로 가는 어떤 연습이 제가 보기에는 실무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사실 같은 맥락인데, 이제 실무는 사실 감각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제가 같이 문제를 풀어봐서 아는데, 이제 저저번 주에 실무가 9페이지가 나왔을 때는 다들 문제를 일찍 풀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번 주에 실무가 14페이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빡빡하겠다 느꼈는데, 그때 14페이지가 나왔을 때 다들 뭔가 이렇게 마치 짠 듯이 그래 하면서 다들 이렇게 안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60분이 넘었는데, 그래서 그 감각이 뭐냐면, 페이지가 적고 문제가 어떤 소홀하면 누구나 잘 풀어요. 사실 그때는 꼼꼼하게 푸는 게 중요한데, 페이지가 많을 때는 내가 조금 더 땡겨서 풀어야겠다, 어떤 뭐 목차가 빨리 잡히면 이거는 이 부분에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뒤에라도 어떤 문제를 풀어야겠다 하는데, 저번 주에는 1번이 3방식이었지만 어떤 기본적인 평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많았기 때문에 뒤에 현금 청산 평가에서 아마 다들 말리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시간을 다 못 풀었고, 그런 어떤 실무는 느리고 줄이고에 대한 배점 감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실무는 제 생각에는 암기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실무는 약간 대처하는 과목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 정도의 되면은 실무에 대해서 약간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아는 문제가 나온 것보다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약간 인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형의 자료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봤던 거라서 생각이 더 많이 되거든요. 내가 이거 여기서 어디다 썼었는데 여기다 쓰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모르는 문제가 진짜 엽기적인 문제 말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처음에 쫙 펼쳐놓고 그냥 평소 목차 잡는 대로 하면 더 속도가 붙는다는, 어떤 실무는 어떤 대처하는 거다,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실무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은 제가 이제 이론은 사실 정말 뭐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합격생들도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정말 S 플러스만 봤다. 근데 사람들이 S 플러스 이론만 정말 믿고 가도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저는 S 플러스 그 이춘기 평가사님 책 거 믿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믿고 간다고 생각해야 내가 이걸 하면서도 내 이론에 대한 의심이 없지, 이것만 해도 되나 하면은 그때부터 저는 이론이 말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S 플러스 이론에 없는 게 문제에 나왔을 때 어떻게든 S 플러스 이론에 있는 거랑 섞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어떻게 관련지어서 섞고 내가 뭐 그런 S 플러스 이론에 안 나왔지만 이거를 어떻게 S 플러스 이론에 있던 거랑 섞을까. 그런 어떤 탄력성 그리고 뭐 굳이 뭐 예시 하나 또 더 들자면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주에도 저도 같이 문제 풀었지만 뭐 수익 방식의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유용성이 S 플러스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뭐 장점 같은 데서 차용해서 쓰셨잖아요. 그리고 뭐 S 플러스에서 뭐 아니 문제에서 예를 들어 한계나 유의사항을 물어봤을 때 S 플러스에 한계랑 유의사항이 없으면 단점에서 끌어와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단점에서 S 플러스에서 이러한 단점이 있다를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한계가 있다로 바꿔서 쓸 수 있는 약간 이론은 그런 탄력적인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론 S 플러스만 봐도 충분하고 그 대신 S 플러스에 없다고 해서 이게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아니고 S 플러스랑 어떻게 섞을까 그거를 지금 그 이론 단권화 시키는 데는 최적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규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법규를 끌어올렸나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법규는 사실 뭐 암기도 수반되지만 저는 사실 정말 그 어떤 합격 수준의 최고에 올랐을 때는 저는 이해가 90이고 암기가 1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랑 암기가 배치되는 게 아니고 이해했기 때문에 암기되는 거고 암기했기 때문에 이해되는 게 나중에 어느 순간에 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전형적으로 법규를 목차를 쓰잖아요. 그 문학 판검을 쓰잖아요.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가 정말 전형적이잖아요. 이 문학 판검을 계속 연습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시험장에서 문학 판검은 오히려 생각하는 그 어떤 거기에서 시간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학 판검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한 어떤 자료. 그러니까 결국 문학 판검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문학 판검은 목차를 잡을 때 문학 판검만 잡고 거기서 목차 잡는 데 시간을 세이브하고 사례를 해결하든지 사례에 적용하는 데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 지금은 연기니까 물론 문학 판검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케이스별로 문학 판검이 정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가면은 법규는 일정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규칙이 있다. 법규는 정말 규칙이 있고 그 체계만 잘 잡히면 충분히 어떤 점수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법규 팀장님이 지금 뒤에 계시지만 잘 찍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랑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시험 일주일 전에 저랑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농담으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일본에 나와야 될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물론 알고는 있었어요. 저도 행정법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꼈거든요. 설마 저게 나오겠어 이랬는데 그게 일본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경험했는데 진짜 법규는 팀장님이 찍어주시는 거면 제끼지 말고 만약에 내가 제끼었는데 그게 1번에 나왔을 때 그 느낌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누구를 욕할 수도 없고 나를 욕해야 되거든요. 그 1번에 40점이 딱 나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규는 체계가 정말 중요하고 어떤 뭐 정말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그 전형적인 문학 판검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법규 합격에는 가장 뭐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또 시간 관계가 다는 말씀 못 드려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생각한 효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 썼던 거 이제 합격 수기 중에 몇 개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법규를 예를 들면 법규 팀장님이 여기에다가 맨날 똑같은 거 쓰시잖아요. 뭐 원고 적격 쓰면 권리구제설, 뭐 법률상 이익구제설, 권법 보적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쓸 때 저거 또 쓰네 이렇게 안 생각하고 권 쓸 때 권 학설에 대한 논거를 다 생각했거든요 머릿속으로. 권리구제설이면 어떤 위법한 상태의 침해로 인해서 위법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 권리가 침해됐을 때 그 권리구제를 얘기하는 권리구제설, 뭐 적법성 보장서를 막 쓸 때는 저거는 어떤 취소 소송의 적법성 측면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구나. 그런 수업 시간에서도 충분히 리마인드할 시간 있고 어떤 회독할 시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핸드폰을 사실 이제 10개월 동안 아예 정지를 시켰었는데 그걸 딱 메모용으로만 썼거든요 핸드폰을.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바로 핸드폰에 메모를 하고 질문을 하던 기본서를 찾아보던 그것도 정말 적중했고 뭐 정말 이렇게까지 해봤다를 얘기하시면 저는 이제 방에서 낮잠을 잘 때 강의를 틀어놓고 잤어요. 팀장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자기 전에 살짝 듣는 것도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특히 이론을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론이 졸리니까. 그래서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거는
아침에 이제 공부를 하면 오면서도 음악을 듣고 오진 않고 실무를 같이 아침에 대부분 먼저 푸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실무를 어떤 걸 풀까를 먼저 아침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날 아침에 책상에 오고서 바로 문제를 풀었을 때 그날 하루 스퍼트랑 그냥 음악 듣고 왔다가 앉아서 아 오늘 실무 뭐 풀지 그때 찾아보는 거에 대한 하루 스퍼트가 달라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루의 속도가 붙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정말 단기간 합격하고 싶으면 저는 어떤 짜투리 시간 다 이용해서 준비된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나머지는 합격 수기에 많이 적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혹시나 잠시 있다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